하면 자유마을 발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산면 발대식 사회를 맡게 된 소우룹 자유마을 대표 이용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송우리에서 소우룹 자유마을 발대식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가산면에서 가산면 발대식을 뜻깊게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가산면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가사가 나오면요, 우리 어르신들 옛 생각을 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전선을 간다 함께 대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너 속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린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안 맺힌 눈동자. 숨쉬는 사랑 전선에 우리는 간다. 젊은 길 소녀를 그때 그 자리 넓은 길 마리는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안 맺힌 눈동자. 전우여 들리는가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안 맺힌 눈동자. 눈동자.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군가를 불러서 우리 또 어르신들은 군가 부르시면서 잠시 또 생각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실련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을 안 드셔서 그러는지 힘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비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보고 영적인 체질 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찌 얼굴이 그냥 어찌 며칠 굶은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 기왕이 만난 것이 주님을 위해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전사님이었고, 정광훈 목사님이 전임이었고 저는 후임이었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것을 하나씩 배우고, 또 그 역사가 내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서 달려뛰고, 우린 전국을 투어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은 교통비도 주니까 막 사람들이 열심히 오는데, 그때는요 국물도 없었어요. 그냥 몸으로 전단지 들고 막 지역 다니는, 막 전방에서 뭐 경상도가 어디고 상관없이 정광훈 목사님이 내일 나오세요 그러면 그 즉시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주 자기가 편하게 쉽게 막 나라를 살아간다고 다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한 번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딱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랬지 하나님은 다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절대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덮어버리고 가셔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방법을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올무가 돼요. 올무가 되니까 다 십자가에 매장하고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26년 동안 나라운동하면서 별별 사람 다 봤어요. 주님 만났다는 사람, 뭐 복받았다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봤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은 26년 다녀온 사람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마음 상해도 속상해도 덮어버리고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축하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사면 애국동지 12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 이보아이고요. 그 다음에 박경아 부대표님, 박경아 부지역장님 되시겠습니다. 총무 조수경 씨 어디 계시나요? 총무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행하시면. 서기 이양범 씨. 회계 유수미 씨. 조직부장님 전재종 씨. 사업부장님 임병희 씨. 언론대표 김인태 씨. 예. 그 다음에 오늘 안 오셨나요? 문화예술대표 이정희 씨. 이정희. 네. 그 다음에 행사기획대표 오순옥 씨. 네. 그 다음에 교육부 대표 홍하은. 그 다음에 콜센터 대표 정인순 씨. 그럼 몇 분 계시나요? 11분. 나오시나요?
우리 가산면에서 열심히 피 흘려 싸우실 12분 소개드렸습니다. 다 같이 인사. 질문을 좀 나눠드릴게요. 그 책상 위에 보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집에 가서 좀 더 깊이 보시면 되시고, 제가 일단 저희 뭐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한참 모자라지만 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살아있는 역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많이 지금 깨우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자료를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이 포천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우선은 저희 자유마을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 3,506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마을은 결국에 주사파 척결 그리고 우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에 두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에는 지금 뿌리 깊게 다 있고 우리는 다 알지만 사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확립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포천에 보면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네. 포천의 신북면에 있는 학살 정책이 있었는데 6.25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26일날 김일성이 이 정책적으로 반역자를 처단하라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 공포처 통계국이 작성한 거에 대하면 5만 명이 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일일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면 12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거에 의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중에 포천의 신북면은 31명의 집단 학살이 있었는데 여기에 6살 아이들이 이제 4명, 여성이 13명이었고요. 공무원이 3명, 군 관계자는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남성분들이지만 대부분 힘이 없고 굉장히 연약한 여성들이나 또 이제 이 우파라고 확실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학살이 진행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이 포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군사면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 군단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천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6.25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포천이 함락이 당해서 하루 만에 서울까지 뚫고 들어간 곳이 포천이에요. 북한이 제일 먼저 진행된 곳이 포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이 포천에다가 이 군단을 만들었는데 혹시 군단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군단을 구성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군단에는 2개의 사단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2개의 사단 또는 3개의 사단이 돼야 돼요. 2개의 사단이 되지 않으면 군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1개의 사단은 몇 명 정도 구성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보통 10,000명에서 20,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군단을 저희가 2개의 사단이 확정되고 1개의 사단이 20,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포천의 5군단과 6군단인데 6군단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 한 군단이 해체가 되면 저희 40,000명이 빠지는 겁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피부로? 지금 많은 곳들이 해체가 되고 있고 이 땅이 26만 평이 있는데요. 이 26만 평 중에 8만 평이 이 포천에 있는 그 주민들의 땅을 임대를 받아서 70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다 배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2019년 1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이 2019년도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이것들이 다 해체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 포천에서 이루어내겠다라는 게 이 포천시의 주요 내용이지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이고 제 젊은 생각이지만, 저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차라리 그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이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이런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군인들이 해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경제로 가자라는 어떤 좋은 취지는 있었겠지만, 그만큼 국가의 보안과 안보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27만 평은 좀 8만 평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2022년 11월 15일에 있었던 기사고, 국방개혁 2.0 개혁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수속자 지자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해체가 진행되고, 해체된 군인들은 이제 다 5군단 아니면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이제 군대로 편입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발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긍정적인 거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네, 누구로 바뀌었나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그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해서 어떤 탱크를 가지고서 이제 순환 배치를 해서 이제 이 전쟁 군사 훈련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포천으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월 11일에 진행된 내용이고요. 다른 이제 군사적인 부분 중에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제가 이제 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거를 참고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게 2019년도 3월달에 기사가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여기 명성산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성산의 산정호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앞에 몇 년 전에 김일성 별장이었던 터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팻말이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김일성 별장을 54억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그 별장을 복구하고 그 54억의 그 세금으로 김일성의 유물을 사들여서 거기다 꾸미겠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 이거를 다행히 알고 계셨던 이 포천의 대부분의 우파 주민들께서 이거를 저지하셨고요. 결국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일로 통해서 이쪽 근처에 있었던 케이블카와 이제 그쪽에 있던 토지를 이제 맞교환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들한테 좀 더 좋은 일이 됐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포천의 이슈가 뭔지 한 번씩 다 이제 스마트폰 하실 줄 아시니까 뉴스도 한 번씩 검색해 보셔야 되고, 어떤 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군사예요. 포천은 요번에도 이게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포천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지금 군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보완되는 것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처럼 김일성 별장이나 어떤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정치면인데요. 제가 이제 이 정치면은 이 경기도지사랑 포천시장과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뽑아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선단동이 모든 투표율이 다 낮았어요. 전체 투표율 중에 모든 투표율은 선단동이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창수면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영북면이랑 관인면이 더불어민주당 개표율이 높았고요. 그때 포천시 개표 당시에. 그리고 대선에서는 포천동, 선담동, 소우릅이 이재명 개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 저는 이 지역에 살지 않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특히 이번 대선 때 이걸 보면서 포천동, 선담동, 소우릅은 젊은 사람이 많구나.
그럼 젊은 사람이 많으면 이 지역을 더 많이 공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동감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포천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경기도에 포천시 땅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딱 준비를 했는데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네, 이 모습이 뭐랑 제일 많이 닮았는지 먼저 손 드시는 분. 네, 핸드폰이요? 아닙니다. 뭐 아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뭐 어떤 거요? 아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랑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네,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제가 이 이스라엘을 본떠서 저희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이 선거구에 따라서 나눠 드렸고요.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모습으로 제가 좀 따서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모습은 지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위에서부터 그대로 제가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가 계획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가서면인데 어떻게 유다가 됐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좌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마찰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엄마한테 되게 많이 대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엄마가 현장에 나가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자면 뭐 십수년 되긴 했지만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만 오면은 너무 좋아해요, 저희 학생들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모두 다 울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울었냐면 노무현 때문에 울고요, 김대중 때문에 울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저희는 1년 내내 들었고요, 2학년 때도 들었고요, 3학년 때도 들었습니다. 네. 이게 깨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저희 청년들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청년들이 아니 이 나라 잘 돌아가고 내가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어른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광화문도 나가고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전 청년들 마음을 너무 공감해요. 저도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소미아 조약 때문에 한번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엄마를 진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정의 이제 청년이고 이 분심에 제가 제 친구한테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는 문재인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난 이 사람이 한 이 경제활동 때문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너무 심각하다.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태어나는 애는 응애하자마자 1억의 빚을 갖지 않냐, 나라 빚을. 난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이 빚이냐, 왜 자꾸 돈을 나눠주는 거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의 대답은 흑백 논리를 펴지 말라였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끊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청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누군가가 와서 하게 되면 답답하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청년들이 여기 와서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10년, 20년이면 살지 안 살지 모르시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살 길이 30년 이상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저희 젊은 청년들이 깨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한데 그나마 너무 감사한 건 윗세대에서 어떻게든 그 무너지지 않은 방어벽을 치고 계신 상황이라서 제가 좀 안전하게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를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지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들, 저희 다음 세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좀 모난 부분이 있어 때리고 싶더라도 살짝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호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요.
네, 제가 포천 자유마을 하면 파이팅, 예수한국 하면 복음통일, 예수한국 하면 자유통일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자유마을 파이팅!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네, 감사합니다. 님으로 너무 잘 세우셨네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쳐보겠습니다. 예. 네. 해체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 한치 안 됐죠. 일부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사단하고 28사단이 여기 소속인데 하단은 해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군단은 해체가 되지만 사단은 해체가 안 되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거는 일단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다른 사단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네. 아니 근데 그 20사단, 28사단이고 5군단으로 넘어가든지 어느 군단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그냥 군단은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 아시라고. 오늘 우리 소우룹 자유마을에 그 군인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셨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텐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 나눌 때 평상시 뭐라 그랬냐면 군 내에 이 흐름 자체가 본인이 봐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체되는 그 군대들이 실제로 많이 있대요. 예,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이 맞는 거고, 정확한 거는 이제 어디 지역에 무슨 사단 무슨 병력이 없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소소한 것도 많은데 이 나라 전체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선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또 전방에 계신 분들이 또 큰 일들은 또 그분들이 해 나갈 것으로 믿고요.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이 자유마을이 도대체 뭐냐, 앞으로 또 자유마을이 뭐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육부장님이 이렇게 프레이트물을 다 해갖고 오신 김에, 전단지에 써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전단지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겨보시면, 네,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시면 자유마을이란 이렇게 있습니다. 자유마을이란.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통일 주사과 척결을 위해 3,500개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대한민국 우파 마을 조직입니다. 네, 다음 2번 자유마을의 활동 내용은, 첫째, 시작. 자유마을 훈련소를 통해 마을 리더들에 대한 집중적인 대한민국 역사 및 국가 정체성 교육. 두 번째, 시작. 전국 읍면동을 장악해가는 좌파 마을 활동가, 민노총 등 좌파 조직의 마을 장악을 저지, 주민자치회 등 좌파 마을 공동체 입법화 저지 및 무력화 활동, 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 교육 확산, 좌파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 실태에 대한 자료, 소책자 배포, 주민행사 등을 통한 주민 깨우기 운동 지속, 좌파 마을 활동가들의 불활법적 악행에 대한 조직적 법적 대응 활동, 자유마을 참여자들의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 지속적인 자유마을 활동, 교회와 기업,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자유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 활동 및 이웃 돌보기 운동. 네,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쓰여 있는 것처럼 좌파들은 조직적으로 계속 민간단체를 시작해가지고 확대해서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 가서 그 조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갑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은 마음은 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지만 조직이 없어요. 다 개인. 모두가 다 개인입니다.
여태까지 우파가 전국적으로 조직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그것은 조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의 모든 마을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저도 아침에 나가서 빗가루질하고 그랬는데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못 해낼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우파 단체가 이 자유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살렸지만 지금 자유마을을 통해서 이제 자유통일을 시킬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통일이 되나? 이제 꿈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 진짜 3년 안에 자유통일이 됩니다. 제가 그 정광 목사님이 예언하신 그 말을 제가 여기서 다시 선포합니다. 저는 믿어요. 더 빨리 시켜달라고 전 기도하고 있어요. 2년 안에 시켜달라고. 지금 북한의 꽃제비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대요. 네, 아사당하고 있고. 정말 빨리 자유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유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세계 2위까지 올라선다고 하고요. 우리 아까 이 젊은 청년들, 네, 이 청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건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꼭 이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북한 자유통일을 시키고, 아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쟁이 났을 때 포천이 제일 먼저 먹혔잖아요. 자유통일이 되면 포천이 제일 먼저 네, 통일의 선두 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포천이 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또 활동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것은 자유통일을 해낸다. 그 다음에 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경제가 막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또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또 포천의 자유마을이 다 세워지면은 이제 시장님 모시고 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도 한번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 이장님 오신 것 같은데 마전리 이장님 어느 분이시죠? 선암? 네? 안 오셨어요? 아, 예. 네, 나중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이장님 오셨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져 왔는데 그것 또한 좌파들이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꿔서 지역을 장악해가고 있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아시는 분도 아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 기념 촬영. 먼저 구호 제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화문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한번 시험해보고, 예,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목소리 굉장히 크시네요. 예, 다음에 지역에 하실 때는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에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명감을 넣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울고 또 나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뭉치게 하여 주셔서 가산 지역의 자유마을을 이렇게 또 조직하고 발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입국론으로 헌법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나라를 생각하지 않냐고 이기적이고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일깨워 주시고 역사를 바로 잡아 주시고 학교 교육을 바로 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저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눈이 오나 피가 오나
강화문에 가서 우리가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 나라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 편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한 목적만 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저들 되시도록 깨어있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또 예수한국 보고 통이 이루기까지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자유 정말 아버지 마을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북녘 땅에 더 나아가 자유마을을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하고 또 후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손자와 자녀들을 생각하여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뭉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마을이 되시도록 아직 아버지 하나님 발대식 하지 않은 곳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일꾼들을 보내주옵시고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자유마을을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헌법이 무너지고 아버지 이 나라가 이뤄가는 우리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시는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자유마을의 조직에 곳곳에 아버지 열리게 되는 그 아버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산 발대식을 이렇게 하는 은혜 가운데에 잔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